국내 해운업계와 항공업계, 이 물류 운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운임은 업계 수익성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 이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상반기에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두 업계 모두 운임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들었는데 격차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좀 극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운 운임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 운임은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09포인트까지 찍었던 컨테이너선 지수는 최근 2,000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벌크선 지수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5,650포인트에서 1,813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밀린 겁니다. 반면 항공 운임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공 운임을 살펴보면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1년 전보다는 약 30% 늘었고 그리고 2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항공과 해운의 운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해상 운임이 유독 좀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건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것을 실어 나르느냐, 항공 운임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항공 물류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이제 적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실어 나르는 상품들이 다릅니다. 먼저 항공 같은 경우는 반도체, 휴대폰, 혈액, 의약품처럼 되게 시급한 상품이거나 혹은 고부가가치 상품, 가격이 높은 상품들을 주로 실어 나르고요. 예. 해운은 원자재나 자동차 같이 대규모 상품 혹은 저속으로 날라도 문제가 없는 상품들을 주로 다룹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물동량이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적시성이 보장돼야 하는 물류의 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고가 상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운임에 있어서도 해운보다는 덜 민감한 셈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B2C, 그렇죠? 이제는 이 온라인 직구와 역직구가 커지는 세계 무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의 인프라는 항공이에요. 그러면 항공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 머스크나 CMA나 MSC가 항공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네, 여기도 약간 이 프리미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 시장이 좀 더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해상 쪽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해운 운임은 수요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해운 운임을 둘러싸고 있었던 각종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변수들, 악재들이 좀 빠르게 해소되고 있던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항만 노동자 파업이 좀 악재였고요. 또 중국이 코로나를 이슈로 상하이항을 봉쇄해서 이제 해운의 물류가 좀 끊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동시에 코로나 기간 높은 수익을 거둔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선박을 대규모로 발주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의 컨테이너를 얼마나 실어 나를 수 있냐, 그 선봉량이 약 2,500만 TEU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발주한 선봉량만 701만 TEU에 달합니다. 약 30%를 더 넘게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한 선박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선봉량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해운 운임 하락이 가속화된 겁니다. 반대로 항공사들은 이제 코로나로 물류 실적이 좋았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 운항이 많이 줄면서 공격적으로 항공 물류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동량을 주는데 발주해둔 선박 공급량은 많고 공급망 이슈까지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해운 운임의 가파른 하락 불가피했던 셈입니다. 배는 많이 늘어나는데 항공기는 많이 못 늘었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이 항공 운임은 언제까지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중국 봉쇄 문제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은 이제 다른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봉쇄를 좀 차츰 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방역을 아주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항공 물류는 전용 화물기 운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객에도 일부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인 중국이 사실상 여객을 끄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세계 항공 운임이 더 높아진 이유가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 당대회, 이게 10월 달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양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좀 끝난 다음에야 방역 정책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6에서 7%를 유지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정도로 내려앉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코로나 이제 제로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행 여객이 풀리고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항공 물동량이 좀 회복된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항공 운임에 조정도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봉쇄가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공사들이 취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시점부터 이제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항공사들은 지금 환차손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화물 운임까지 나빠진다고 하면 상당히 실적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대형 항공사들은 여객이 끊긴 대신에 오히려 물류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실적을 되게 충당을 했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미 이제 항공 운임도 꺾일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항로도 작년보다 0.6% 정도 꺾였고 유럽 항로도 10% 가까이 꺾였거든요. 상대적으로 해운보다는 낮다고 해도 항공 운임 하락도 피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렇게 높아진 화물 운임으로 호실적을 그동안 거둬온 대형 항공사보다는 그동안 여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LCC에 좀 투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LCC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여객,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노선에서 매출을 올려왔는데요. 중국과 일본 모두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최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고 중국도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LCC의 빠른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수천억 원대 적자를 냈지만 그리고 이번 3분기부터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성공할 거라고 증권업계 내다보고 있는데요. LCC 업계들이 오랜 실적 부진을 끊고 주가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